아버님은 좀 불안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원하시는 그림이 있고 아버지가 보기에 저는 너는 딱 공무원이 돼봤다. 고등학교 2학년 끝날 즈음에 애가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랑 살면서 진짜 소리 지르면서 처음 싸웠어요. 진짜 효도는 안 하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 다 손 못 대게. 불쌍하고 몸 어디 접시물에 딱 코박고 싶은 사람이 관식이 엄마 아니니? 시어머니가 살피니 남편이 뭐 정을 주니 자식이 날 돌아보길 하니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서 나중에 이제 60 넘어서 이제 출가를 시키고 그때 갖는 갈등은 그거부터.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아까 우리 김지훈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집 앞이 놀이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 동네를 가보면 너무 좁아. 근데 옛날에 거기서 우리 야구도 했어요. 맞아. 야구, 축구, 뭐 어떨 때는 거기서 우리 그것도 했거든. 이중격투기, 격투기. 막 그러면서 놀고 했을 때 뭐가 있었냐면 주도성이 있었어요. 야, 오늘 이거 할까? 그럼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가방이 베이스가 되는 거고, 맞아. 축구 골대가 나무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생각의 유연성을 가지고 주도성을 가지고 놀았는데 요새는 예를 들면 축구할까? 그러면 어린이 축구 교실. 그러면 주도성이 아니라 거기에 다 돼 있는 걸 가서 축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늘리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뭔가 옛날같이 주도성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문제가 생기면 서로 해결하고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학기 초가 되면 애들이 상당히 많이 싸우거든요. 서열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싸워요. 근데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게 그리고 나서 내가 서열이 내가 짱이 아니구나. 그러면 알아서 이제 좀 숙일 줄도 알고 또 막 한번 싸우고 나면 서로 미안해 하면서 또 화해할 줄도 알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일이 생기는 순간 학폭위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를 때리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런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가 대신 해결을 해야죠, 갈등은. 부모가 해결하거나 선생이 해결하거나 제도가 해결하거나 제일 안 좋은 거는 그거 문제 생겨? 그럼 그거 없애버려. 맞아요. 자율학습이 문제야? 뭐 자율놀이가 문제야? 그럼 놀이 없애버려. 아까 얘기 똑같은 거예요. 시금치가 문제야? 그럼 시금치 빼. 똑같아요. 그런 태도가. 그럼 뭐 고기가 문제야? 그럼 고기 먹지 마. 그러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깨져야 그것이 예술의 영역이든 학업의 영역이든 또는 다이어트의 영역이든 조금 그런 거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주도성. 근데 우리가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가 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음악에 대한 비슷한 인사이트를 최근에 생각했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 아니면 2000년대 우리 그런 케이팝이 글로벌화 되기 전에 아이돌 음악들을 들으면은 뭔가 부족하지만 한국적인 색채가 확 묻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 좋지만 이게 프로듀서를 외주로 맡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한국적인 색깔이라는 거는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거든요. 너무 팝스럽죠 요즘. 네, 그러니까 굉장히 팝스럽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약간 한국적인 색채가 없는데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를 난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로쿠 거. 네, 과거에 이제 보면은 정보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음악 잡지를 사서 읽는다든지 아니면 레코드판을 구해가지고 그걸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족한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을 이제 나의 창작성으로 메웠는데 이제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나로 메울 게 없고 정보로 다 메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저도 비슷한 계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되게 좋은 인사이트네. 와 진짜. 네. 그래가지고 좀 정보를 줄여야 된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빈 공간들의 여백이 없애진 것도 지금 되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런 여백이 존재할 때 거기서 주도성과 창의성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말 있어. 그 영웅은 나무 그늘 밑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분주한 정보 속에서가 아니라 빈둥빈둥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말이 난 진짜 옛날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너무 요새는 정말 맞는 것 같아. 나무 그늘 밑에서. 뭔가 제대로 된 문학 작품과 어떤 것이 나오려면 다 귀향을 한번 가셔야 돼요. 우리 추사 김정희가 귀향 가서 이게 빛을 발했지 귀향 안 가고 계속 이게 요직을 맡고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연예인들도 어떨 때는 한번 힘든 일이 있어야 한번 또 이렇게
확 성장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항상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해석 능력에 따라서 네, 근데 그 해석 능력을 내가 갖고 있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책하고 점점점 가다가 뭐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지만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 주도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키워지는 그게 돼야겠죠. 네. 아, 어떻게 태견님 알게 됐냐면은 어떻게 알게 됐죠? 아, 주한 그때 교수님.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김주한 교수님이랑 이제 명상 음악을 같이 한번 작업해 보자고 연락이 오셔서 네,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이러던 와중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간다. 기억이 안 난다. ADHD로 안 가게 잘해봐요. 안더링 중이에요. 마인드 원더링이라 했잖아. 그러다 근데 저는 원래 최겸님, 김주한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최겸님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따로 음악 말고도 SPNS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 팟캐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 제가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최겸님을 한번 부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던 와중에 김주한 교수님이랑 저녁 식사하다가 만났나요? 그 신년 명상회. 아 맞아요. 신년 명상회에서 이제 옆자리 보니까 최겸님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조한 교수님이 저 이제 그날 행사는 오메가 사피엔이랑 조한 교수님이랑 맞아요. 몇 번 아티스트 분이랑 같이 이제 하는 행사였고 저는 그날 이제 초대받아서 갔는데 식사할 때 이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뭐 예전에 이제 오메가 사피엔은 뭐 아르마디리오 같은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 너무 더 좋아했었는데 그냥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좀 이제 여기 왜 계세요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따로 식사도 최겸님이랑 했는데 뭔가 그 나눔에 대한 그런 행복이라든지 그런 걸 제가 많이 배워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이제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서로 비슷하세요? 의외로 제가 의외는 아닌가? 제가 나이가 좀 더 있어요. 의성님은 나이가 20대시잖아요. 20대 후반입니다. 그게 의외가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말해놓고 깜짝 놀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얼마나 다 앞을 달리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아니면 아티스트로서는 워낙 뛰어나서 이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젊을 때 시작한 거였어요 보니까. 맞아요. 20살 때 제가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미 너무 오래전에 봤던 아티스트인데 나이가 비슷할 걸 생각했죠. 네, 저는 음악 해야겠다라고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느꼈어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 가서 조금 방황을 해가지고 은행에 취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방황이. 나는 은행을 털어야겠다. 이렇게 알았어요. 은행에 취업을 해야겠다. 나도 취업해야 돼서 깜짝. 은행이라고. 뭔가 그게 어울릴 것 같았는데 은행에 나도, 취업을 아유. 하겠다. 예, 저는 그게 방황이었어요. 방황이었고. 네. 은행을 취업해야겠다. 네. 네, 네. 그렇게 한 2, 3년 정도는 그때 뭐 연예인은 다른가 봐요.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뱅커가 되고 싶었어요.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한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미국은 9학년이 고등학교 첫 시작인데 중학교 3학년이죠. 근데 이제 그때부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간의 이제 미국은 고등학교가 4년이어서 그 이제 학점들이 합쳐진 상태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건데 중학교 3학년 성적을 딱 보니까 방황이 끝났습니다. 네. 네, 음악이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대학교를 갔어요. 전공이 뭐였죠? 경제학과입니다. 이때까지도 뱅커가 되려고 했어요? 네, 그냥 그때는 약간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게 굉장히 그냥 내 삶을 커밋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20살이고 내 주변 애들은 이제 다 이런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이런 트래젝토리를 밟아가는데 다 그만두고 나 음악할래.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대학교를 일단 좀 붙은 다음에 음악이랑 공부랑 같이 병행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안 되면은 취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음악 활동을 많이 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두 가지를 도저히 병행이 안 되는 스케줄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휴학을 했습니다. 그럼 이미 고등학생 때 이미 뭔가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입질 잡으신 거네요? 그러진 않았고요. 제가 20살 때 딱 처음 노래를 냈어요. 저 자체적으로. 노래를 처음 냈다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제가 바밍타이거라는 팀에 있는데 그 팀이랑 우연찮게 컨택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다. 20살에 노래를 처음 했다고요?
그 릴리즈를 처음 했죠. 근데 음악은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부터 계속 만들었어요. 곡을 쓰기를 네네. 했고 그리고 노래도 물론 혼자 많이 했지만 네네. 아까 그 릴리즈, 그러니까 음반 발표한 거를 20살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약간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조금 환경이었어가지고 너무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 사달라고 하면 엄마가 마이크 사주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조금 학업적으로나 학교에서 조금 말썽을 많이 부려가지고 기대치가 굉장히 낮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효도 중에 난 그게 제일 큰 효도라고 생각해. 기대치 낮춰주는 거.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애로 하여금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잖아. 그러면은 진짜 갈등이 없어. 커서도. 특히 애들을 혼인을 시켜 놓잖아. 근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번듯하게 키웠어. 너무 아까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게. 왜냐면 그 기대치라는 게 내가 이뤄놓은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만큼이야. 아이고 네가 아이고 그래 뭐 네가 뭐 뭘 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 하다가 보면 얘가 뭘 해도 기쁘거든. 건강하기만 해도. 그런 거야. 근데 원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옛날 우리 광고 있었잖아 우리 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박노식이라는 배우가 왜 웃어? 웃으면 안 되지. 연식이 나오잖아요. 박노식이라는 옛날 배우가 있었어. 그러면서 그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그 광고가 있었거든 우리 어릴 때.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었다가 점점 건강만 해갖고 안 되고 얘가 뭔가 기대가 보이니까 뭐도 되고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그 뜻대로 정말 달라주는 게 나는 진짜 불효라고 생각하거든. 부모님 뜻대로 이렇게 뜻대로 잘 잘하시는 게. 왜냐면 기대치가 계속 생기니까. 기대치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누르면 누른 대로 들어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웃풋이 계속 나오니까 진짜 그건 재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하고 이제 삶이라는 게 내가 볼 때 반드시 그걸 이제 반추해야 될 삶이 이제 생기거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제 며느리 볼 때, 사위 볼 때라든지 뭐 얘가 아깝다, 얘가 막 아깝다라는 느낌으로 들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온전히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맞아요. 우리 애에 비해서 저쪽이 너무 기운다라는 그런 기준을 자꾸 갖는. 그 극단적인 얘가 폭삭 속았다 보면 영범이었나? 영범이 거기 집안 그 어머니가 결국에 되게 둘 다 불행하게 늙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거죠. 근데 끝까지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잖아 그 엄마는. 내 인생이 네 건데 엄마 내 인생은 내 거지. 영범 인생은 영범이 거예요. 어머니 거 아니에요라고 그 누가 그 애순이가 금영이가 얘기를 해도 그 엄마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소리가. 그런데 만약에 걔가 어릴 때부터 계속 엄마 말에 이렇게 딱 계속 그걸 바리케이트를 쳐서 엄마를 못 넘어오게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안 되거든. 근데 그게 계속 기대 수준에 하다 보니까 엄마 작품이 진짜 끝까지 된 거지. 엄마가 손을 댈 수 있게끔 터치할 수 있게끔 이 여지를 준 거야. 그러니까 진짜 효도는 안 하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 나 손 못 대게. 그거가 진짜 아니 그건 좀 더 키워보면 알아. 너도 자식 낳아서 키워서 나중에 이제 60 넘어서 이제 출가를 시키고 그때 갖는 갈등은 그거부터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근데 그런 집이 많아요? 많아.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 하느냐의 차이고 다 그 갈등을 겪는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본인의 크기로 느끼는 거지.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잖아. 쟤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쟤는 그럴 수 있는 애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도 데미지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그 자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나한테 대한 그런 거가 그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라. 그래서 다 나이 들면 하는 얘기가 너도 딱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보라고. 그 소리가 엄마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거든. 그렇잖아. 왜냐면 네가 지금 내 심정을 알아 그 뜻이거든. 꼭 너 같은 애 나라. 며칠 전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카페를 해. 근데 이제 아들하고 같이 하는데 내 친구니까 이제 내 나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제 커피도 내리고 뭐도 하는데 막 손님이 몰려오면 뭐 라떼 3개, 뭐 아메리카노 뭐 몇 잔 이렇게 하면은 안 돼. 들었대. 근데 하면은 뭐 라떼가 2잔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런데 엄마 좀 얘도 엄마랑 같이 일하는데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면 자기가 또 욕을 먹게 되고 또 다시 해야 되고 막 번거로우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니까 엄마 좀 정신 좀 차리고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막 자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또 막
하지.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날 차를 마시러 남편이랑 갔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아, 막 저 새끼랑 힘들어 이러면서 제 마음도 근데 자기가 딱 그 생각이 들더래. 이거 어디서 봤지? 제가 자기가 나한테 그러는데 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하던 소리를 그대로 저 새끼가 나한테 한다 이거지. 야, 내가 딱 우리 엄마한테 엄마 좀 왜 그래 자꾸 이랬던 거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라 이거야. 그러면서 얘 이제 해준 대로 그대로 받는다. 그런데 다 그렇게 산다고 보면 되니까 차라리 얘는 똘똘하니까 그게 내가 준 대로 받는 거라는 그래도 그거니까 원망이라도 없지. 그래서 나이 들면 이제 부딪히는 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계속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가족을 이루잖아. 이제 출가해서 가족을 이루면 이제 그때부터는 잘못하면 이제 패싸움으로 패싸움. 패싸움으로 가는 수가 있지. 가족 대 가족으로. 가족 대 가족. 친정 대 시댁. 아니 이런 구도. 아니 자식 내 가족과 우리 부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이게 딱 봤을 때 이제 엄마가 봤을 때는 엄마가 내 아들이었는데 저 집 남편이 된 거야. 그러니까 관식이만 생각하지 말고 관식이 엄마를 보라고. 관식 나는 그 드라마에서 시각이 무조건 관식이 엄마한테만 가 있었어. 진짜요? 세상 불쌍하고 몸 어디 접시물에 딱 코박고 싶은 사람이 관식이 엄마 아니니? 시어머니가 살피니 남편이 정을 주니 자식이 날 돌아보길 하니 그러니까 개가 나 그러잖아. 개가 낫다고. 개 집에 차라리 개를 하나 키우는 게 낫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만약에 그 관식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일편단심 애순이한테 그래서 그 엄마로 하여금 계속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렇게 충격이 안 왔겠지만 그때 만약에 이 아들이 엄마만 알고 뭐 있으면 엄마만 갖다 주고 뭐 있으면 엄마 밥 먹었냐고 물어보고 그러던 애가 이제 생전 그러더니 그게 그대로 그래서 마마보이를 피하라는 이유가 엄마 하는 애들이 결국은 그게 대상이 딱 바뀌어서 이쪽하고 빡 다른 손절이 돼서 마마보이하고 효자하고 다르거든.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효자는 다른 마음이지. 마마보이는 의존하는 거고 효자는 엄마를 살피는 거야. 그래서 효자는 자기 개념이 있는 거야. 엄마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주체성이 다르네요. 그리고 마마보이는 그냥 의존적인 애야.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옆에서 보살펴주기 때문에 엄마 없이는 생활이 안 되는 애야. 그러다가 옆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이 딱 생기잖아. 그럼 넘어가는 거지. 일로.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틀린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식하고의 관계가 내가 지금 마마보이를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얘가 나한테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데미지를 주고 있으면 얘가 효도하고 있는 중인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난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 자식이 나를 성장시키고 챌린지하게 만드는 게 효도라는 거죠. 그치. 아니 왜냐면 그게 그런 교과서 아니면 나를 바꿀 게 없어. 아니 뭐 생각하기 나름.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으니까 효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효도 거절할래요. 이게 거절이 되질 않아요. 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만나고 부부지간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거야. 요 얘기도 그런 거 같아요. 아까 용광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삶에 어떤 이런 난관이 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사실 근데 자식이 나를 속을 새겨. 그래서 부러자 이러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괜히 서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정신승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대를 안 하게 해줘서 고맙다 아들아 차라리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생각하는 게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얘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그래 아들아 효도하는 고맙다라고 절대 생각이 안 돼. 이거는 내가 나이를 먹고 역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나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때 그 순간에 그래 얘가 그렇게 꼴찌해줘서 나를 겸손하게 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도 있지. 그거는 이제 그 단계가 있지. 그런데 이거는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라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더 힘드냐 보면 자식을 왜 그냥 이렇게 키우면 되던데 왜 이렇게 자식 키우는 걸 힘들어해? 이랬던 사람들이 결국은 총량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리프레시를 시키는 거고 생각을 한번 관점을 바꿀 수도 있나지 지금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그 관점이 안 바꿔지고
진짜 안 받고 싶죠. 그런 효도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근데 그 마음이 바뀌니까 그런 일이 들어오는 맞아요. 거지. 제가 생각난 게 저희 어머니는 완전 마음이 되게 평안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라서 그냥 항상 이렇게 좀 넓게 보시는 분이고, 아버님은 사랑하시되 아버님은 좀 불안도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원하시는 그림이 있고, 아버지가 보기에 저는 너는 딱 공무원이 돼야 맞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경찰대에 가겠다고 했었어요. 뭔가 되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황했네. 너도 은행. 내가 사회에서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내 이상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막 물대포 쏘는 거 볼 때 막 알았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끝날 즈음에 애가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대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뭐 철학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그때 아버지랑 살면서 진짜 소리 지르면서 처음 싸워봤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항상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사고 안 치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너무 청천벽력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저도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막 이렇게 크게 막 소리 내보고 이렇게 너무 막힌 느낌이 들었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 결정을 돌아오면 제 인생에서 되게 최고의 결정 중 하나.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어차피 갔어도 나는 그만둘 학생이었다. 두 번 못 갈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또 못 갈 수도 있죠. 그냥 워낙 어려우니까 하는 게. 두 번째는 또 제가 전역할 때쯤에 남여행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집이 그게 돈이 없는 집은 아니니까 제가 전역하고 나서 대학 돌아가기 전에 남여행을 하고 싶다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또 한 번 더 반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 되게 불안했던 거야. 남미가 그때는 되게 유명하지 않아가지고 남미에서 이렇게 막 사고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님의 그때 성당의 신부님이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아버님이 신부님한테 가서 어떻습니까 물어봤는데 신부님이 절대 안 된다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갔어요. 근데 돈은 어떻게 했어요? 돈은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둘이라 참 다행이다. 근데 그 여행도 저한테는 인생을 바꾼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걸 돌아볼 때 내가 내 자식을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보는 관점과 세상은 부모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교육시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부모로서 자식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얘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걔가 그만큼은 공부 안 했던 또는 보지 않았던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면, 나한테 편한 생각이면, 챌린지가 안 되면 이거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 이건 아버지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부모가 되면 자식이 나를 이제 거스르거나 나에게 되게 불편한 결정을 할 텐데 그때 되게 본능적으로 불편할 테지만 되게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나도 똑같은 이때를 떠올리면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좀 맞서야 된다. 그래야지 이 친구가 성장하고 나도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볼리비아 갔습니다. 근데 이건 부모들한테 결국 공통적인 숙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하라는 거거든. 자식을 낳아봐야 어쩔 수 없이 찢어지면서 성장되는 게 있어서. 왜냐면 그렇지. 왜냐면은 그거는 남이면 아우 왜 저러냐 뭐 이렇게 피해갈 수 있지만 자식은 내가 범생이로 살아서 이 정도의 세상을 안다면 자식은 전혀 범생이 아닌 애를 낳게끔 되어 있더라고. 그래야지 나머지 반을 보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볼 필요가 없잖아.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남편은 딱 누가 봐도 그냥 범생이잖아. 뭐 나도 이렇게 뭐 학교에서 속색이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었으니까 학교에 막 학생을 불려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건 부모님을 불려오라는 거지.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걸 없다가 이제 그 자식 때문에 이제 가게 되는 거야. 가는데 너무나 다행인 건 나는 너무 기쁘게 갔고, 우리 남편은 딱 어떤 마인드냐면, 아니 얘나 지금이나 한 반에 몇십 명 중에 몇 명은 항상 그런 아이의 성향의 애들이 존재하는데 그게 우리 아들이라는 거지 그게 뭐가 이상해?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갔다 와 하면서 걔가 우리 집에 떨어졌다라는 거지 그게 이상한 거는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왜냐면 그치 애를 이렇게 했으면 불러왔으면은 아우 죄송합니다를 해야지. 아유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정규교육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갖고 쫙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쫙 그 뭐니 그 뭐 줄 쫙 했대. 그 뭐지 무단
무단이라는 거는 웬만하면 주지 않는데 그 일주일을 쫙 무단을 애가 학교 안 간다 해서 우리 가지 말라 그랬거든. 그랬는데 그 무단을 줘서 걔가 고등학교 가는데 그게 저기 특수고등학교 같은 데 무단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단이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학교에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로 일주일이 이제 학교에 무단 빠진 결석. 거지. 네. 근데 그 무단 결석이라는 게 선생님하고만 어느 정도 소통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고쳐주는 거지. 건강 이렇게 진단서 떼와라 이렇게 되는 건데 진짜 이게 무단을 되는지 우리도 모르고 선생님은 그냥 저 집은 그냥 무단해줘야 마땅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랬는데 그걸 모른 채로 그거가 또 얼마큼 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우리도 그런 데미지도 타격감이 전혀 없이 그냥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게 우리 성향대로 키워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저희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 우리 애들을 통해서 본 세상이 있지. 그래서 그 너무 좋은 진짜 경험을 하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큰 공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으면은 요 부분만 받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면 걔가 얼마나 천사였는지를 이제 알게 되지. 걔가 나를 위한 선생님으로 지금 힘드세요? 나를 위한 선생님으로 걔가 와서 걔가 지금 나한테 천사로 역할을 하는구나를 이제 그거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은 다른 예는. 그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무슨 말이냐면 남자는 주로 이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자기 일하는 거에서 찾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일을 하고 여자는 일을 하지 않는 그게 저희가 우리 자랄 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조금 잘 못해서 학교에 불려가고 뭐 문제가 있어도 그 아빠는 자기 아이덴티티의 상처를 안 받아요. 나는 직장에 가서 다들 나한테 나를 존경해주고 뭐 예를 들면 네. 그런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를 통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를 열심히 해가지고 얘가 뭐 어느 대학에 어떻게 갔네 막 책이 나오는 게 아들 자녀 셋을 뭐 하버드 예일에 보낸 뭐 엄마의 이야기 하면 그 엄마는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아이의 모든 거를 올인한 엄마한테는 자기에 대한 상처와 도전과 학교에 불려가는 거를 나의 수치와 내가 성적표를 F 받은 걸로 생각하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게 아이한테 자꾸 강요하고 잔소리하고 그게 결국에는 아이를 통한 나의 성취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에 있는 분들은 아이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슬리고 힘들고 더 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아내가 저희가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일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 우리 아내는 이제 캐나다 이제 교포였고 거기에서 이제 간호사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저랑 결혼해서 음악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 공부해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처음으로 50세가 넘어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과의 관계가 좀 나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나 스스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잖아요. 가면 사회복지사님 뭐 이러고 또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 아내가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일을 하니까 다 어르신들인데 우리 아내가 제일 어르신이래요. 일하는 사람 중에 관장 다음으로 자기래.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일한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에 대한 그게 조금 더 세워지니까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사죠.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부모로서 다른 관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애벌레가 있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자꾸 꿈틀꿈틀 거리고 막 찢고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보기에 깝깝하다고 그만큼 찢어주면 애가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고 또 조금 더 커지면 이만큼 또 그 옷을 찢어주면 얘가 또 더 잘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애가 당장 고통은 덜 받겠지만 얘가 나비는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꾸 개입을 해서 얘가 이거는 상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F를 얘가
진짜 낙제를 해야 되는데 왜 낙제를 해봐야 아까 경계를 자기 그걸 알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데 자꾸 낙제 안 할 만큼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걔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얘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애가 될 수도 있는데 또는 거꾸로 아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너무 낙심하면 어떡하지? 아 이거 안 좋은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 아,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트의 영역이야 아트. 이게 개입을 해야 되는 건가?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겠네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어려워요. 무조건 무개입이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내가 지금 도와주는 게 얘한테 좋은 건가? 근데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중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로 자라면 어떡하지? 또 방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모로서 정말 어려운 숙제예요. 그래서 이게 맺고 끊는 게 정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아까 경계 오늘 다시 경계로 가면 경계가 명확하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명확해져야 되는데 이게 세포라는 게 이게 분식을 하잖아요. 분열을 하게 되면 이게 모세포에서 이게 자세포가 이렇게 나오다가 딱 떨어져야 돼요. 그럼 독립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얘가 계속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배꼽줄, 탯줄 계속 붙들고 얘가 점점 커서 5살, 7살 크면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어떨 때는 엄마로서 힘들기도 하고 애로서 힘들기도 한데 사실 이제 그때는 아이는 모르니까 엄마가 끊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매겨서 내가 얘는 나 없으면 안 돼. 예. 그래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애야. 그러니까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러니까 얘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야. 라고 엄마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매우 심각하게 위험한 관계예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어려워. 어렵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부모로서 이게 쉬운 애도 키워보고 어려운 애도 키워보니까 쉬운 애를 키울 때는 진짜 다들 우리 같이만 하면 다 잘 크는데 왜 이렇게 저 집은 이렇게 힘들고 애를 왜 저래 왜 식당에서 떠들게 냅두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둘째를 키우면서 죄송합니다 액자 떨어뜨리고 막. 그게 이게 부모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에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가 천사라는 게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우리는 좋은 사람이었구나 생각하다가 네, 우리 둘째가 효자네요. 그럼요. 둘째가 효자예요. 그래서 제 경계를 요새 넓히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요즘 더 책임감이랑 무게가 더 막중할 것 같은 게 옛날에는 좀 커뮤니티가 더 컸잖아요. 옆집 엄마 집 가면 옆집 아줌마 집 가고 내 5번째 고모한테 맡기고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부모님도 돌봐야 되는 세대고 내 자식도 내가 온전히 돌봐야 되는 세대니까 그 무게가 굉장할 것 같아요. 제 상상으로. 그게 어렵죠. 지금 때 우리 딸이가 그래. 네, 그러니까요. 샌드위치. 그리고 그게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왜 우리는 외식 안 해? 저 집을 맨날 가는데 저 집은 맨날 해외여행 가는데 왜 우리는 안 가? 근데 그걸 갈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는 우리 부모님 중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일부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자식 자랑들이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오거든. 그럼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언의 압박이 돼서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아이에 대한 잔소리 또는 아이를 조종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도 어렵고 부모도 어려운 시대예요. 애가 둘이라고요. 아직 4살, 7살이라고요. 천사예요. 지금 말 그대로 천사.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 천사 안 됐다고요. 아직 안 됐다고요. 아직은 천사 안 된다고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천사, 이제 나중에 느끼는 천사, 깨달은 천사. 나를 사람 만들어주는 천사. 맞아. 저는 좀 육아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저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좀 요즘 이런 고민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랑